네. 잠깐만, 지금은 오디오 나가게 해야지 소리가 안 나요. 소장님 레코드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 좀 부탁드릴게요. 나갔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나요? 김길수 목사님, 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6월 성산 콜로키움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홍순철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다음에 제가 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그동안 장지영 교수님께서 10회 동안의 스탠드업 폴 라이브 교육 과정을 계속 신도해오고 계시는데, 장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은 생명운동 전문가들이 양육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셔야지 해야 될 생명들 중에 운동이 우리나라에 확산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우리 스탠드업 포 라이프 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강의 내용 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되고, 성산생명연구원에서 임영진 소장님께서 시작하신 운동인데, 그래도 의미 있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현장에도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기도해 주시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생명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작은 생명 하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실제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고, 뜨거운 성령의 기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임 통해서 홍산 생명을 연구소를 통하고 서울기도의사를 통한 놀라운 이 사회에 생명 존중, 태아 생명 살리는 그런 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강의하시는 장 교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신 말씀 통해 모든 분들께 생명 존중의 운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니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강사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영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수련 받으셨습니다. 목동병원에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전임의 하시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진료 교수님으로 일하셨습니다. 현재는 이대 서울병원에서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스탠드업 폴 라이프를 이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2023년부터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우리 그 잡지인 월드뷰 편집인으로 일해 주시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오늘 자세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들리시죠? 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중간에 좀 삑사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사히 끝날 때까지 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 이제 스탠드 폴 라이프 활동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던 dob스대 잭슨 판결 이후에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벨탑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탑을 세웠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여기가 아직 공유가 일부러 했어요. 이걸로 안 그러셨나요? 지금 괜찮나요? 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탑을 올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결국 탑을 세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결국 낙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아기들의 생명을 희생시킨다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바벨탑 사건과 비견하는 그런 위중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해 있는데 뭐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LGBTQ의 확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말 생명을 경시하고 아기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킬 수 있는 그 발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옳은 것이 왜 옳은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배워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데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라이프는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미이고 프로초이스는 낙태를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두 사진이 아마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의 입장을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시켜주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21주 6일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보시면 볼펜보다 아주 약간 큰 그런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당시에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부모한테 아기가 살 가능성은 0%라 이제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아기의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아기를 잘
의료진들과 케어를 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낙태약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만화 컷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만약에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내가 이게 원치 않은 임신인 경우에는 가상 낙태 센터에 전화를 해서 낙태약을 신청을 하면 아주 쉽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다. 정말 낙태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감기약 먹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쉬운 일인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와 의료진들이 노력했던 것, 그거에 반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알약 하나만으로 아기의 생명을 죽이는 거를 음, 어떠한 그 거리낌도 없이 실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마 프로 초이스와 프로 라이프의 마음가짐을 적절하게 잘 대변해주는 것 같아서 이번 그림을 넣어봤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데 웨이드가 공식 폐기됐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더 이상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됐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고 오늘날까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과 쟁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당시 사건이, 그러니까 판결이 있기 한 달 전쯤에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여론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발표 결과인데요.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국민은 약 37%였던 반면에 61%는 낙태는 합법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WHO에서 낙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부터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안전한 낙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추진해야 된다. 사실상 전체 임신 주기 동안 모든 낙태를 합법화할 것을 이제 WHO에서 권고를 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불필요한 여러 정책을 제거해야 된다. 의무 대기 시간이나 뭐 다른 사람의 동의, 그리고 낙태가 가능한 시기에 대한 등을 철폐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는 개별 로컬 산부인과에서 암암리에 낙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가족계획협회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진행이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매일 2,300명의 아기들이 낙태를 당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가족계획협회라는 곳은 이제 마가렛 생어라는 분이 창립한 곳인데 이분은 이제 페미니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우생학자입니다. 이제 우생학이라는 거는 이제 열등한 형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생학에서 이제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선택해서 우리가 세계를 건축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우생학자라고 하고요. 이분이 1921년에 최초로 산하제한연맹을 설립합니다. 이분은 원래 간호사였고요. 1937년에는 정부 최초의 이제 산하 제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특히 이제 흑인 아기들을 낙태시키기 위해서 이제 흑인 목사님들과 의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분이 추구했던 거는 미 연방이 직접 출생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 이유는 열등한 부모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결국 국가의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산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향후에 지어질 미래의 짐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게 이분이 추구하는 지향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데 웨이드 판결부터 dob스 대 잭슨 판결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특히 이거를 정치, 신학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낙태는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와 프로라이프 단체 그리고 공화당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중에서도 특히 남침내 교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교단별로 낙태에 관한 입장을 보면은 남침내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낙태권 전체를 반대하고 있고 그 성공회나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는 낙태권을 일부 지지하는 것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남침내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고
이제 평균적인 복음주의 집단과 대비해서도 대부분의 낙태는 불법이라고 믿는 신도들의 비율이 높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신자들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었습니다. 남침례교는 1971년부터 낙태에 대해서 이제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로데 웨이드에서 로는 이제 원고의 이름을 딴 거고 웨이드는 피고의 이름을 따서 이 판결을 로데 웨이드 판결로 지었습니다. 미국은 중요한 판결을 이름을 지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이렇게 따와서 짓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뭐 신분의 보호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 로라는 거는 이제 노마 맥콥이라는 여성의 가명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 여성은 이제 가정폭력과 알코올, 약물 중독 상태에서 첫째랑 둘째를 입양을 보낸 다음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셋째를 도저히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어서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텍사스 주에서는 이제 낙태를 전면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옆에 있는 파란색 정장을 입은 사라 웨딩턴 변호사가 이분한테 그러면 이 임신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라고 위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낙태에 대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어오자라고 이제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분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얻게 되고요. 실제로 낙태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입양을 보냈는데 이 판결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낙태권이 사생활권에 포함되는 헌법적인 권리라고 인정을 받아서 임신 28주 이내에는 이제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9년간 약 6,200만 명의 아기들이 이제 낙태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당시 그 대법관 중에 가족들이 낙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3명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2022년에 이제 우리나라 뭐라고 하죠? 대법관. 네, 대법관 중에 한 분의 남편이 한의사였는데 이제 그럼 이익 충돌 때문에 사실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판결에는 이제 관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한의사들의 초음파 허용을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판례를 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이제 로데 웨이드 판결에서도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근데 이제 1997년에 이제 양심 선언을 하시고 프로라이프 활동에 전념을 하시다가 이제 2017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이 위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재심 청구까지 했지만 이제 다 기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3년에 이제 로데 웨이드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즈음까지만 해도 사실 공화당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부의 제한적인 역할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이슈로 이제 가족주의를 채택하면서 카톨릭과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태 반대를 이제 공화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침내교 협의회가 이제 1971년부터 지속적으로 낙태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71년과 74년 이때까지만 해도 남침내교는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을 옹호하는 결의안을 발표를 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카톨릭 주교회만이 종교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낙태를 반대하는 협의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6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남침내교가 낙태권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당시에 이제 교단 내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룹이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당시 조사했던 결과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 주일학교 이사회 설문조사에서 70%의 목사님들이 낙태를 지지한다고 이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남침내교 신학교 폴 시몬스 교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낙태에 찬성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이제 위기를 느낀 보수주의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남침내교가
그런 진보적인 신학자들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결의를 해서 이제 에드리언 로족스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교단 내에선 다시 한번 이제 보수주의 회귀 물결이 일게 되는데요. 이때를 이제 틈타서 이제 낙태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태아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는 성경의 관점을 명시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근거로 신약 성경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8번이 사용이 되는데 6번은 이미 태어난 아기를 지칭하는 말이고 2번은 자궁 속의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말이며 그리고 예레미야 1장과 시편 139장이 이제 낙태 반대를 확증하는 성경 구절임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낙태를 찬성했던 목사님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임신 초기에도 태아가 심장이 박동하고 뇌활동이 존재하며 그리고 이제 추정되는 순간 고유한 DNA가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는 과학적 사실들이 확인되고 이제 로데웨이드 판결 이후에 낙태율이 급격하게 증가가 하게 되는데 약 2배 이상 낙태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보면서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보수주의 회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것들이 남침내교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기존에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이런 내레이티브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았던 낙태 반대 움직임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재정립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낙태 자유화에 대해서 악의적 세속 국가의 결과물이라고 진단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신본주의 관점을 버리고 유물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선택한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는 결국 영아 살해나 안락사와도 연결을 짓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선구안적인 해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결 방법으로는 세계관 교육을 통해서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때로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정부와 법을 도구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 불복종까지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바탕의 법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크리스천 고유의 투쟁이라고 설파를 하십니다. 이분 때문에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낙태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카톨릭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카톨릭과 이제 셰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카톨릭은 인권과 사회 복지 명분으로서 이제 태아를 소수자로 인식을 해서 태아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낙태를 반대했는데 이는 이제 곧 이어서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급 성장을 하게 되자 이제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가 낙태 운동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다음은 셰퍼 목사님이 지으신 여러 가지 책들인데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넣어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칼 바르트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이 상징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은 교리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이제 현대 교회에서 많이 복음을 잃고 타협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주어서 되게 속 시원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은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가 의대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서약을 이제 선서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당시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는 의사가 독약을 처방을 해주거나 낙태약을 처방해 주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포크라테스 학파에 속한 의사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나는 여성에게 낙태를 유발시킬 어떤 수단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언을 통해서 이제 의료 윤리에 이제 발판을 놓았던 그런 학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히포크라테스 서약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이 잉태의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네바 선언이 이제 여러 학교에
비해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 시작은 이제 피츠버그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서약이었습니다. 당시에 히포크라테스 서약을 제네바 선언으로 변경하면서 잉태의 순간이라는 문장을 삭제를 하게 되고 이후에 토론토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시작이 이제 낙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공화당의 보수주의적인 대통령이신데 이분도 사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는 낙태를 용이하게 하는 낙태 완화법에 서명을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80년대 대선 운동을 시작하면서 낙태권을 제한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게 되고 특히 이분은 이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우파와 본격적으로 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분은 이제 1984년에 해외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요. 이걸 나중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다시 폐지를 했다가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침내교는 낙태에 대한 반대 입장일 뿐만 아니라 결국 낙태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그에 응당 도움이 될 만한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서도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발표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산하기관과 교회에 협력을 요청을 해서 그 미혼모라든가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가정에 지원과 그리고 입양에 대한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때부터 기독교 생명위원회라는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법적으로도 입법 로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났던 중요한 흐름이 단순히 이게 교계 안에서 교인들의 활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단순히 박해받는 소수가 아니라 도덕적 다수가 되기 위해서 크리스천의 권리를 정치적 권리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보수주의자와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제리 파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모랄 메이저리티라는 단체를 창립을 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와 정치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십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투표를 독려하고 보수주의자의 후보자 지지 운동을 하고 기금 운동을 하시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당시에 굉장히 주력 후보였던 지미 카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레이건을 옹호함으로써 레이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부시 시절에는 이제 공화당 중앙위원회의 3분의 2가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될 만큼 굉장히 이 세력의 판이 커집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판결로는 이제 가족계획협회 대 캐시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족계획협회가 이제 낙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당시에 이제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지만 낙태가 가능했는데, 이제 이 항목을 삭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성의 낙태권은 자기 결정권이라는 권리로서 보호돼야 된다. 그러니까 태아의 독자 생존이 가능한 시점 이전까지는 낙태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헌법적인 그런 규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도 폐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특히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부분 출산 낙태 허용을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태아를 완전히 밖으로 꺼내서 죽이는 거는 살인이기 때문에 이제 만삭의 태아인 경우에는 몸의 반만 엄마의 뱃속으로 꺼내서 아이를 이제 죽이는 그런 낙태 방법입니다. 이때 주로 태아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뇌를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낙태를 하게 되는데 이 낙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시술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낙태를 통해서 얻어진 태아의 부산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윤리적인 문제가 되었던 낙태 방법입니다. 클린턴이 이제 이거를 허용하는 법안에 사인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남침내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시 철회하라는 그런 계속적인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FDA에서 이제 특정 낙태 약물을 허가하고 제작하는 거에 굉장히 큰 기금을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프랑스에서 만들었던 알류486이라는 이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성분의 약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치열한 로비 활동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부시 때는 이제 부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후보자 공약을 할 때부터 굉장히 프로라이프 활동 단체와 남침내교에서 클린턴이 이제 통과시켰던 부분 분만식 낙태 금지를 다시 철폐해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철폐하겠다고. 약속대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이걸 2003년에 금지를 시키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2007년에 이 금지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 합헌이다라는 판결까지 받습니다. 남침내교는 이제 2003년에 로데웨이드 30주년을 맞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낙태를 찬성했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했던 것임을 이제 회개하는 반성 결의안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이제 줄기세포 연구나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생성을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계 입장에서는 시대를 앞서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세상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남침내교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이제 오바마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인간 배아 연구 기금을 증대하고 프로 초이스 그룹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프로 라이프 활동가들을 처벌하는 규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공공 사립기관에서 이제 기독교적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LGBT 프라이스 먼스가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남침내교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프로라이프 활동을 굉장히 행정부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했었던 그런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1999년에 인터뷰했던 것을 보면은 자기는 프로 초이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 뭐 이분이 언제 프로 라이프가 됐는지 명확하게 자기가 밝히진 않았지만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되면서부터 이제 약간 타의적으로 프로라이프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펜스나 주변 여러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통해서 본인도 이제 프로라이프가 점차 이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태어났든지 엄마 뱃속에 있든지 모든 아이들은 거룩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게 개인 모임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요. 공식 석상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프로라이프 활동가고 이제 이분의 큰딸이 샬럿 펜스도 프로라이프 활동가이자 교육가로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여러 미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교육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부의 입장은 성폭행과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반대한다라는 게 입장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정책들을 펴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턴이 폐지했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가 도입했다는 게 이제 멕시코 시티 정책인데 이제 해외에서 낙태를 하는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리고 중국의 강제 낙태에 많은 기금이 투여되는 유엔 인구 기금을 지원을 중단을 하였고 그리고 의료진이 낙태나 조력 자살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클리닉이 낙태 알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국 이거는 바이든이 무효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에이미 코니 베러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이제 로데 웨이드 판결을 이제 뒤집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공약이 이제 하이드 수정안을 철회하겠다가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겨우겨우 하이드 수정안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하이드 수정안이 뭐냐면 낙태에 연방 세금을 사용하는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제 굉장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성폭행을 당한 일부 여성들에게만 세금으로 낙태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하이드 수정안인데요. 바이든은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법안이 그게 막혀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신 후기에도 낙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대표적인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 낙태 생존화 보호법을 철회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낙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료진의 여러 가지 뭐 최선을 다해서 낙태를 했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살아서 아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모든 의료적 지원을 도입을 해서 아기를 돌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이 법을 철회시킴으로써 아이가 살아나왔더라도 아이가 그냥 죽게 냅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뉴욕 같은 곳에서는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환경 속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로데 웨이드가 폐기가 됐던 건데요. 이 로데 웨이드가 폐기가 된 그 판결이 dob스 대 잭슨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2018년도에 이제 미시시피 주지사가 낙태 금지 기준을 20주에서 15주로 변경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미시시피에서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이제 잭슨 여성 건강 기구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토마스 dob스, 이제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 판결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 보건부의 가장 큰 직책을 맡고 있는 이제 dob스 보건 장관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15주 이상의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이제 판결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판결이 중요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로데 웨이드 판결이 위헌인지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저 판결이 무효화가 났고, 무효화 판결이 남에 따라서 이제 낙태권이 더 이상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는 게 선포가 됐고요. 최대 이제 26개에서 31개 주에서 낙태권이 이제 박탈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낙태권이 박탈이 됐다고 해서 전면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에 따라서 옆에 표에 보시면 완전 금지가 된 주가 있는가 하면은 6주 이내 금지, 뭐 12주, 18주, 24주 제한 없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는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적인 응급 상황, 그리고 아기가 심각한 기형에 있어서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결이 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낙태금지법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여성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낙태가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성이 동의를 했더라도 낙태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산모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해서 심장 박동을 산모에게 들려주면은 엄마가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게까지 하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초음파를 의무적으로 들려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엄마가 이제 낙태를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경우에 생물학적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제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정부에서 낙태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경우에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에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좋은 가정에 입양을 갈 수 있도록 입양센터에 연관을 해주고, 또 엄마가 취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미국의 여러 프로라이프 단체에서는 기도와 그리고 행동으로 힘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기도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었고, 이제 미국에 이제 이 판결을 이끌어냈던 이제 9명의 대법관 중에서 5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보수 대법관으로 알려지신 분이시고, 그 중에서 이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입니다. 저분이 이제 이번에 1차 초안을 다수 의견서로 작성을 했었는데 이게 폴리티코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로데웨이드 판례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추론이 굉장히 미약한 판결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해로운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 낙태권이라는 거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소구하기 위해서 이게 그 누구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인지 그리고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이게 입각해서 타당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기초로 이게 합법권인지를 판결하는 것인데 이 낙태권이라는 거는 사실 미국의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일 뿐더러 이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생활 보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근거가 없는 미약한 추론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유출이 되고 나서 이분들이 살해 협박에 시달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극렬주의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모처에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 이제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이렇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낙태 시술소 앞에서 이제 이분들이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팜플릿을 이제 전달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맞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안어골절이 생겨서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 판결이 있고 나서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이 직원들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주로 이동할 때 경비를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마존, 우버,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자기 직원뿐만이 아니라 부양 가족이 낙태를 위해서 다른 주로 이동할 때는 돈을 지원하겠다. 사실 이런 걸 알면은 스타벅스를 먹기가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게빈 뉴섬인데, 이제 이분이 캘리포니아는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낙태가 이제 금지된 주들이 자기네 주에 오면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홍보를 하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빨간색 박스 안을 보시면 마가복음 말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낙태 홍보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신성을 모독하는 광고까지 서슴지 않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이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신문에다 공개 회개 촉구 서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이거를 회개하라고 이제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dob스 대 잭슨 판결을 통해서 이제 낙태는 합법적인 헌법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판결 이후로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게 낙태약입니다. 왜냐하면은 낙태 시술이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낙태약을 통해서 어떤 주에서는 그러면은 낙태가 금지됐으니 낙태약도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주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주에서는 그럼 낙태약을 더 자유롭게 확장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게 치열하게 공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FDA에서 2023년 1월에 미페프리스톤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일반 소매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1차적으로 우편 처방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약을 살 수 있게 이걸 전국에 있는 소매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2022년 11월에 텍사스에서는 낙태 반대 의사 단체가 이제 텍사스 주를 상대로 이 약의 승인을 철회할 것을 소송을 겁니다. 당시 텍사스 연방 법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FDA가 이거 위험성을 너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약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 주에서는 이 약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자 바이든 행정부와 이 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당코 연구소가 이제 항소를 합니다. 대법원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인 단계인데
그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판매를 지금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워싱턴 주에서는 동일한 날 이제 미페프리스톤은 지속적으로 워싱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텍사스와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여러 주에서 최소 10개 주 이상에서 지금 낙태약 때문에 이제 소송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낙태약이 FDA에서 허용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낙태약을 통해서 낙태를 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서 2020년에는 지금 53%에까지 이르고 있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낙태약은 이제 10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0주 이상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비율이 꽤 된다고 합니다. 이 낙태약이라는 거는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미페프리스톤이고 그리고 하나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입니다. 이 미페프리스톤이 아까 프랑스에서 RU486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들여오려고 했던 그 약이고요. 이거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성의 자궁 내막을 이제 두껍게 하고 태아에게 영양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혈관도 자라나고 자궁 내막도 두꺼워지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을 이제 나오지 못하게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하는 약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배아를 말려 죽이는 약입니다. 필수 영양과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서 이 배아가 이제 말라 죽어서 결과적으로 그럼 이 죽은 배아를 배출시킬 수 있게 하는 약이 이 두 번째 약인 미소프로스톨입니다. 그래서 이 약이 이제 허용이 되고 나서 굉장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많은 약들이 낙태약을 통해서 낙태가 되고 있고 합병증이 제일 심한 거는 출혈인데 보통 한 보름 정도 출혈이 된다고 하고 8% 정도는 30일 이상 출혈이 되기도 하고 이 중에 일부는 이제 과다 출혈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이 약 같은 게 안전한 게 아닌 게 이런 출혈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과거에 제왕절개를 했던 여성들은 이제 자궁 파열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자궁 외 임신을 한 여성이 이 약을 먹는 경우에는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율 같은 경우는 이제 10주 이내에는 이제 9% 정도에 머물지만 10주가 넘으면 1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이 약을 설사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감시 하에 굉장히 주의 깊게 처방되어야 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이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좀 찾아보려고 공식 문서를 검색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의학 저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약이 안전하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이 FDA 리포트 2019년에 나온 건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이 약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었냐면은 10만 건의 약물 낙태 케이스 중에서 이제 사망이랑 연관되어 있었던 거는 한 0.65밖에 안 된다. 근데 더 끔찍한 게 뭔 줄 아냐? 임신을 하면은 임신 때문에 여성이 죽을 확률은 더 높다. 그래서 임신이 이 낙태약을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FDA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황당했었는데, 이건 좀 지난 논문이긴 하지만 이제 2010년에 이제 그 자이네콜로지 앤 옵스테트릭스라는 그래도 약간 인지도가 있는 저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에서 이 약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는지 그 보고를 하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북한에서도 이런 논문을 보고를 했나라고 제가 너무 좀 의아해서 이 교신 저자를 봤더니 역시나 가족개혁협회에서 아시아 지부에서 이 연구를 주도를 했더라고요. 정말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제가 최근에 이제 경희대에서 이제 주디스 버틀러를 초빙한다는 이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주디스 버틀러는 이제 소아 성애와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성관계도 옹호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제 이분을 경희대에서 초청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초청 주체 중에 하나가 공자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의 연대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1년에 현대약품이 이 낙태약을 허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가교 임상이라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 약이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특별한 임상 없이 바로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교 임상이 없이 허가를 신청했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그리고 여성 단체들 그리고 식약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거를 허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반대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이게 헌법 불입치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걸 낙태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건 직권 남용이고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매번 이 합의가 결론 없이 끝나가지고 이제 현대약품에서는 이거를 잦은 철회를 해서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약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그럼 과연 낙태약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이제 온라인 약국이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낙태약을 배달을 해주겠다. 이런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낙태약을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낙태약을 허용해주지 않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이런 내용들의 글이 대부분입니다. 뉴스도 그렇고. 제가 검색한 것 중에서는 이 압구정 두 번째 봄 산부인과 이 산부인과 선생님만이 낙태약은 여성의 자유를 위한 약이 아니라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요 부분만 정말 좀 저희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블로그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사후피임약이랑 낙태약이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피임약은 노레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판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배란을 지연시키던가 아니면 이미 배란된 경우에는 수정란이 이제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성관계 후에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경우에 효과가 이제 높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건 낙태약이랑 다른 약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프로라이프 단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0개 이상의 단체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워낙에 중년 백인 남성, 주로 꼰대 집단이라고 흔히 프레임에 갇혀 계시던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젊은 여성 리더들이 다수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루한 집단이 아니라 이제 진취적이고 유행을 선도하고 매력적인 그런 집단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라이프 임신센터의 활약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2019년도에 이제 활동 내역 보고서를 보니까 약 200만 명에게 교육과 서비스 진료를 제공을 했고 6만 9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3,800명은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낙태 클리닉보다 임신 클리닉이 3배 정도가 많고요. 그래서 130만 개의 기저귀를 제공하고 200만 개의 유아복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다 보고서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단체는 이제 Students for Life라는 굉장히 큰 학생 중심의 단체이고요. 현재 10만 명 이상들의 학생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풀타임 지역 코디네이터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45명 이상의 전일제 직원이 있는 굉장히 큰 미국에서도 큰 프로라이프 단체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분들이 이제 의과대학생협회랑 법대생협회를 조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회 전문인으로 나가기 전에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이분들이 전문인이 되었을 때 이 소양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체가 굉장히 특별했던 게 기존의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대부분 기독교 단체에서 조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학생들이 임신을 한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을 꺼려서 실질적으로 임신을 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거의 전무했는데 이 단체가 처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약 20만 개의 아기 양말을 구지에 전시했던 그런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매년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이제 섹스 위기라고 해서 정말 입에 올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성윤리에 추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런 섹스 커리큘럼인데요. 보시면 뭐 포르노나 뭐 다자성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자기들이 이제 체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이제 Students for Life에서는 생명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그래서 학생들이 저런 위험한 정보에만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액션과 헤리티지 대단 그리고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보수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프로라이프 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이크 펜스가 굉장히 유명 초청 인사 중에 한 명이고요.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럼 그 이듬해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 토론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SBA 리스트라는 단체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제 SBA는 수잔비 앤선이라는 그 19세기 여성 인권 운동가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미국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이 수잔비 앤선이라는 여성이 굉장히 그 여성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틈틈이 저분의 이름이 미국 영화를 보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기억해 두시면은 그때 그분이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오히려 낙태에 반대했다라는 걸 착안해서 이 단체는 SBA 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제 레이첼 맥리어가 이 단체를 설립할 당시에 이제 에밀리 리스트라고 해서 IBM 상속 여인 엘렌 말콤이 낙태권을 찬성하는 민주당 여성 후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시 리스트라고 해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공화당원을 지지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당과 무관하게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SBA 리스트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입법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라이프 필드 팀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이분들한테 프로라이프 가치를 지닌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를 하는데 이제 만났던 유권자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레포트를 작성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분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6개월에 태어난 미숙아를 만났던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필드팀에서 만났던 사역자들의 이야기들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단체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프로라이프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점수를 평가를 매깁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성적표를 만드는데요. 이게 실제로 성적표를 매긴 A부터 F까지 나오는 활동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최고 점수를 받은 분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선거 때 이 단체에서 이 성적표에 합당하게 어떤 그 프로라이프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을 지지할 건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내용들이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브 액션이라는 단체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 라이브 액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튜브와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단체 중에선 거의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그 빨간색 옷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이 여성분이 이제 이 단체를 창립하신 분이시고요. 이거 너무 유명한 영상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그렇죠? 네.
네, 끝나고. 렉이 걸린 것 같아요. 공유 중지를 못해. 아, 여기요? 네, 이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일라 로즈라는 이 여성이 이제 13살 때 처음으로 이제 낙태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서재에 낙태 핸드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임신 10주에 낙태된 아기들의 사진을 처음으로 보고 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낙태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럼 낙태를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해야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13살 때 써가지고 이웃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라이브 액션이라는 단체의 초기 기틀이 잡힙니다. 그래서 15살 때 12명의 친구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제 라이브 액션을 설립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UCLA에 들어가서 이제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소문으로 아, 누가 임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출산을 하는 친구들을 볼 수가 없어서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이제 학교 보건센터에 자기가 임신을 한 것처럼 속여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학생이 그럼 임신을 하고 나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출산까지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걸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 인근에 낙태 시술소를 소개시켜 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몰래 녹화를 해서 학교의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을 만듭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가족계획협회에 잠입을 해서 이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나 부모에 대한 고지 없이 낙태를 하고 그리고 태아가 이제 단순히 세포 덩어리라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 낙태를 해도 무해하다 이런 것들을 임산부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을 녹화를 해서 또 폭로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 낙태에 가족교육협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폭로 영상들을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서 이 단체가 유명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단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사례 발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낙태 생존자들의 고백,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클레어라는 여성인데요. 이제 쌍둥이 낙태 시도 중에 이제 홀로 이제 생존해서 태어나서 이제 건강한 기독교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성장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들로 담아가지고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낙태 약을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중간에 낙태 시도를 중도하고 중단하고 생명을 택한 사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제 사례를 발굴해서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낙태가 왜 문제고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생명은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이게 정제된 언어로 전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전달할 때 그 깊이와 울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목사님들의 정제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실제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만큼 이런 분들의 사례를 직접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각과 한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폭로 영상들을 이제 또 따로 만들고 있고요. 그중에 유명한 것이 이제 가족계획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낙태 아들의 장기를 실험실이나 연구소에 이제 파는 그런 것들을 녹화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낙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할 때 굉장히 부딪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성의 선택권은, 여성의 행복 추구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기들은 그 아이들은 살면 불행할 텐데 그 아이들마저도 그럼 우리가 낙태를 하지 말고 키워야 되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대답하기 난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그런 변증, 변론, 과정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게 용이하도록 그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판매 사업을 통해서 이제 프로라이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었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러운 게 이 프로라이프 책을 굉장히 많이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아동용 프로라이프 책이 그렇게 저변이 깊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루빨리 성산생명윤리서를 비롯해서 이제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발전을 하는 과정 중에 아동들을 위한 프로라이프 책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활동은 이제 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을 각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도 한번 이 대사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직접 뭐 오프라인 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몇 가지 교육만 받고 나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누구랑 연계가 돼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근데 미국 너무 부러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뭔가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셨던 이제 이명진 소장님께서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명진 소장님의 콜링에 응해서 스탠드업 폴 라이프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어 보자고 제의를 주셔서 이제 그 다음에 3월에 데모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에 이제 국민의힘 3선 의원이신 조혜진 의원님을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서프를 1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윤경 간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이번 5월에 10기가 시작해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프로그램당 한 기수당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분들이 이제 교육원으로서 이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100% 무료 과정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그래도 약간의 이제 돈을 받아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장님께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희 과정은 지금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션 1부터 세션 8까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세션 6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 아기 사진은 실질적으로 이제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한 여성이 생명을 선택해서 출산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미팅이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치시면 저희가 이제 프로라이프 빌더로 이제 임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교육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아래 보이는 것 같은 예쁜 에코백과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을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여 명의 프로라이프 빌더와 그리고 수료자 분들이 이제 탄생을 하셨고,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십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과 그리고 이제 부산과 울산 쪽, 경남 쪽 지방에서 좀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나이대로는 20, 30대,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또 예상치 못하게 감사했던 것은 알게 모르게 낙태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처음에는 이 과정에서 이제 낙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과정은 낙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거를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를 우리가 왜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모르는 분들한테 이걸 알리는 것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낙태나 유산 그리고 불임의 상처가 있던 분들이 저희 한 8주 과정을 공부하시고 나서 정말 회개가 새로 부어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는 건 정말 기대하지 않고 저희는 단순히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저도 정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이거를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이제 성산 세미나 매주 1년 이제 기념식에서 저희가 이제 스탠드 폴 라이프 분들 홈커밍 데이를 같이 개최했던 건데요. 뒤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던 걸 볼 수 있고요.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겨우 100명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100명이 오기까지 너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고 한 명 한 명이 사실 저희는 일당 10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0 하면 벌써 10,000명이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 개발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명함 사이즈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저희 과정을 이제 졸업하신 분들께 드리는데요. 지갑이나 핸드폰에 끼웠다가 이제 누군가한테 이런 거를 갑자기 말해야 될 때 말문이 막힐 수 있는데 이 사진을 꺼내서 얼른 보여주면은 상대방도 이해하기가 쉽고 나도 당황하지 않고 이거를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재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성산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대상 생명 존중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SBA 리스트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성적표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처럼 저희도 각 후보자들이 이 생명 존중을 얼마나 인식하고 의정 활동을 펼 것인지 그것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대선 이 두 차례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의뢰를 했을 때 돌아오는 회신율이 아직 높지는 않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것을 진행을 해 나갔을 때 그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그분이 인식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선거를 의식해서 조금 더 이런 정치 의정 활동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은 단순히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라이프 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 제가 가는 데마다 이거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큰 장애물은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뭐가 문제인지 알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모든 분들이 이걸 알기 전까지는 자기를 프로 초이스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프로 라이프로 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 정서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태아가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명쾌하게 알려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초미수가들이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1주 6일에 태어난 그 작은 아기도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이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잔인한 그런 낙태를 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이제 현실인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어른들이 많이 이제 염려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MZ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약간 좀 뭐랄까요? MZ 세대는 문제아들처럼 그렇게 많이 이제 밈처럼 형성이 되어서 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면은 굉장히 자기네 자신의 주관을 확고하게 정립해서 오히려 외부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확고한 가치관을 갖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정말 바른 교육을 해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올바른 성인이 되어서 올바르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거를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몇 가지 그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 프로라이프 운동을 할 때 어떤 말을 써야 될지 갖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할 때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저희가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세상을 개혁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올 거고 정말 우리 앞에 험난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대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죄와 비난의 표현을 피하고 우리가 정말 친절함과 사랑이 드러나는 내 행실을 통해서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교회 내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언어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4가지 활동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프로라이프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정치적 그룹과 협력을 해서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다루는 그룹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낙태 시술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시술자들을 감소하는 그룹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대중을 교육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자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이제 공공교육의 그룹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이 가장 기초가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임산부와 직접 교류를 하는 개인 활동 그룹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저희 이제 스탠드 업 라이프를 졸업하신 김정주 포항에 계신 김정주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포항 여성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미혼모들을 돌보고 아기들을 출산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이런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본 건데 이제 페미니즘에서 프로 우먼, 프로 베이비, 프로 라이프 이게 정말 진정한 페미니즘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갖고 왔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너무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도 많은 분 와 계시고요. 우리 온라인에서도 여러분 접속해 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표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코멘트 해 주실 거 말씀해 주시죠. 홍수철 소장님, 그 현대약품의 미푸지 미소는 일단은 그냥 가교 임상 얘기가 없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더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현대약품은 일단 국내 약을 쓰는 걸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걸 철회하기 위해서 식약처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약품과도 면담을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의사 전달을 했었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현대약품에 들어오려는 약이 미페프로스톨이라는 약하고 미소프로스톨, 사이토텍이라는 약이 합쳐져 있는 약인데 그 식약처에서는 기존의 미소프로스톨, 사이토텍이라는 약은 임산부한테 금지로 식약처에서 이미 선언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이 약을 식약처에서도 승인을 해주고 싶었는데 임산부에게는 쓰지 못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이런 그 식약처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작용도 많은 약이었고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하면서 현대약품이 결국에는 가교 임상을 또 통과를 해야지만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 약이 들어오는 것을 회사에서는 접었습니다. 네. 아까 좀 기가 막힌 그 논문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정상 임신보다 정상 임신이 이런 그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보다 정상 임신이 더 위험하다라는 그 논문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모수를 누구한테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하니까 사실은 뭐 말이 안 나오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면 교통사고가 안 날 거다라는 논문을 누군가 쓴다면, 밖에 다니면 교통사고가 나니까 밖에 다니지 말라라고 그런 거 한다면, 그런 논문을 가지고 저게 논문이라고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한다니까. 현대에서는 지금 사실은 분만하면서도 일부 산모분들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현대의학의 발달은 제가 아프리카에도 2달 있다지만 거기서 이 탄자니아에서 자연 상태에서 산모가 사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현대 이제 OECD 국가 현재 발달한 국가에서는 현대의학 기술로 거의 상당한 많은 분들 한 90% 이상의 산모들, 자연적으로는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던 산모들을 지금은 다 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모가 안 좋은 예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대부분의 90% 이상의 산모들을 지금은 이제 현대 발전된 의학기술 분만 과정에서 다 살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명확한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그 낙태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잘 기술화 논문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안전하다라는 논문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편향된 연구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연구라고 해요. 우리가 논문 퍼블리시 바이어스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연구를 했는데 이제 플러스 효과, 원하는 본인이 연구자가 원하는 효과가 있으면 퍼블리시될 확률이 낮고 원하지 않는 효과가 나오면 퍼블리시되지 않는 아니면은 출판사에서 거부당하는 이런 효과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할 그룹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그러한 환자들의 그룹이 모집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제를 시도하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이 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전문가로서 상당히 위험한 약이다. 명확한 자궁파열이나 자궁 접출술까지 할 수 있는 출혈이 심각할 수 있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기 생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심각한 위험한 약이다. 하면서 먹는 약태 여기를 선수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외국 같은 경우는 위기 임신 클리닉을 찾아서 프로게스테론을 다시 이제 주입을 섭취를 하거나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임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또 기관에서는 이 프로게스테론을 의학적으로 이 효과는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상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도 될까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제가 김길수 목사님의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태를 생각했다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근데 이제 그 약까지 썼던 그룹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은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아기가 유산될 위험이 높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을 쓰고요. 또 산의 위험이 높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페프로스톤이라는 약이 프로게스테론의 효과를 막는 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페프로스톤이라는 유산제 약물을 사용을 했었다라면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빨리 다시 임신을 유지할 생각이 있다라면 하게 전문가를 찾는다라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을 쓰는 것은 새로운 방법 같습니다. 지금 채팅에 올라온 것을 제가 몇 해 전 중앙의료원에서 열린 포럼에서 초기 임신의 경우 낙태약과 낙태 시술의 위험성 비교는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임신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낙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어서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은 대부분 혼자 낙태를 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려움에 처한 여성일 가능성이 커서 위험도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강희철입니다. 네, 우리 강희철 교수님, 네, 어, 한번 말씀해 실제로 주십시오. 임상에서 보면 소위 모닝 애프터 필이라고 그러죠. 어제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고서 끼워와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끔씩 보는데요. 그 어떻게 참 반응해야 할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인터넷을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직접 미페프로스토리죠. 구입하는 방법들이 지금 열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순철 질문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은 좀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아까 장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태약과 원인 에피토필은 이제 응급피임약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낙태약과 응급피임약은 구별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페프로스틴이라는 약은 낙태약이고 그리고 모닝 에피토필은 응급피임약입니다. 콘돔이라든가 피임복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때 임신 가능성이 우려돼서 피임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모닝 애프터 필인 것. 사실 모닝 애프터 필이 들어올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수정의 순간부터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닝 애프터 필의 주요 기전은 수정된 수정체가 자궁 내에 착상하지 못하고 보통 나팔관에서 수정을 하고 자궁 안에 착상을 해야 되는데 모닝 애프터 필은 수정관에서 수정한 순간에 그 이후로 자궁 안에서 착상하지 못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닝애프터 필 자체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오늘 줄대기 논의하고 있는 약은 아닙니다. 좀 구별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낙태약의 논란이 어느 정도 용이하게 가능한 걸로 책을 해보니까 나오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약을 배달해 주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온라인 약국의 표방원이 사이트에 통해서 해당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기존이 두 가지거든요. 논란이 있다는 그 부분을 며칠가 정도에서 하나는 이제 그 안도가 안보가 이제 배출되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하나 있다고. 하나는 착상 방지 효과가 있고. 착상 방지에 다시 한다면 결국은 이제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낙태의 약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다른 면에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걸 응급비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건 임시된지 않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아예 처음부터 난자가 배출이 안 되게 돼가지고 서로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여튼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두 가지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사용하기는 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예 이 자체가 보면 응급피임약이라고 그러니까 뭐 성폭력이나 뭐 이런 피지 못할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후피임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저희한테 맞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프로라이프, 우리 스탠드 폴 라이프 하셨던 분이 들어와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온라인에? 저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 네. 사실 이명진 소장이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 프로라이프 점수를 매기는 점수 한 가지 아까 오늘 강의 내용을 들은 생각 한 가지가 있고 현재 국회의원들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내년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후보로 채택된 사람들 선거 전에 그분들이 프로라이프의 경향이 있는지 프로초이스의 경향이 있는지를 알리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해서 시작하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어느 시기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뭔지 올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4월이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총선 이제 선거 이게 선거법이 여러 가지 많아서 우리가 수월치가 않으실 거예요. 모든 이제 지난번에 두 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진행하실 적에 같이 의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단계적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그 20대 국회의원들은 그냥 아예 멘탈이 없는 분들 죄송하지만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상은 내년 후보자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전에 어떤 정비 작업이 필요하냐면은 프로라이프 이 생명 존중하는 그런 활동을 하거나 발언하는 사람들 갖다가 띄워주는 작업을 해가지고 국물을 익힌 다음에 나도 저기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실시해야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17개 이 단체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교육강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낙태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측에서는 이분은 동성애 반대하는 분인데 낙태를 프로라이프 점수가 낮아서 이제 선거에 떨어지게 생겼다. 빼달라. 그런데 그건 안 된다. 이건 나온대로 해야 된다. 가지고 밀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작업을 조금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붐을 조금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에 내년 초쯤에 1월이나 2월쯤에 그때쯤에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선관위에 등록된 분에 한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우리 경험 있었지만 선관위에 등록된 사람한테 한 사람을 빼주면 선거법 위반이 돼요, 우리가. 그때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붐을 일으켰다가 선관위에 등록이 되면 그때 하시는 것이 가장 적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리시나요? 거기가 어떻게 저기 김교수 목사님, 우리 이 마이크가 조금 멀리 떨어지는데 소리가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교수 목사님 오늘 강의 들으시고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훌륭한 그 젊은 프로라이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또 신학적인 소양도 굉장하고 웬만한 신학대학 교수만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젊은 프로라이프 특히 여성 이제 프로라이프들이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 좀 잠깐 좀 기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지금 저희 지역에서 그 스카우트 잼버리가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거든요. 전북 저기 새만금에서. 근데 거기 한 전 세계에서 4만 2천 명 정도 청소년들이 오거든요. 예, 제가 지금 거기에서 이 생명사랑 그 캠페인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늦었는데 그래서 이 잼버리 당국하고 지금 좀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스를 하나 얻어서 이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그걸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이제 부스를 다른 분이 하는데 단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허락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온전한 부스를 얻어서 한 4만 2천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 15에서 19세 아이들한테 이 생명의 존중, 생명의 존엄성, 또 하나님의 창조의 이 귀함,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한 8월 언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새만금에서 열리는 거 제가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고요. 우리 이제 오늘 강사님한테 바라는 저기 전국적으로 조금 더 분포되는 이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적어주신 것 같아요. 지역교회 초청에 홍보하실 방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또 김은상 선생님께서는 이 홍보물 등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적극적인 대답을 한번. 제가 이제 굿즈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작한 모자와 이제 코백이랑 이런 것들은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깃발이라든가 팸플릿 같은 거는 아직 저희가 자체 제작한 건 없지만 스터 기도 운동본부에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시면 조끼랑 아직 물품을 전달을 무료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쪽과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개별 교회와 컨택을 해서 뭐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지금 이 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지금 전국구에는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가 홍보 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에 가서 뭐 강연을 요청받거나 그런 거고요. 네. 하지만 불러주신다면 또 언제든지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주최로 생명 존중 캠페인이나 다른 프로라이프 단체와의 연합활동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홍순 선장님. 네, 소장님, 이런, 어느 이제 프로라이프 관련된 의견을 성산에 요청하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성산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고요. 우리 김길수 목사님 좋은 프로그램 있으실 때 저희 성산하고 같이 할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미리 공유 같이 해주시고 물론 카톡에 행사를 한다는 공유를 올려주시긴 하는데 같이 준비하실 게 있으면 같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 성산의 이사분들께서도 같이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희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물론 저희는 연구소입니다. 사실은 본분이 연구소이긴 하지만 단순히 앉아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생명운동의 세대들 같이 움직일 자세들이 돼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뭐,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먼저 잠깐 제가, 만약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SOS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같이 제가 가서 거기서 캠페인 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런 캠페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100% 무료로 또 100% 시간을 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요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스탠드업 폴 라이프를 지금 저희가 주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든 의의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성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가지를 쳐서 새롭게 새로운 지역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시는 걸 저희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리더가 세워지고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것들을 함께 스탠드업 폴 라이프라는 같은 이름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앞에 성산이라는 이름도 넣지 않았거든요. 정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프로라이프 활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저변을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기,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다음 제가 달,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네네. 지금 위키디피아를 봤더니 아까 낙태 운동을 했는데 죽기 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낙태 반대 운동에 도움을 받아, 해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위키디피아가 잘못된 건지 한번 정말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어, 이렇게 아, 그 항의를 하든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뭐, 노마 맥코이의 최후의 예, 경험이 예. 이게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커밍아웃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변호사들이 알맞추자서 거짓말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걸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노마백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상당히 좀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하신 부분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딱 하나는 이 본인이 거짓말했던 걸 다 밝히셨다는 거 그거 하나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프로라이프 운동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거짓말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네. 아, 제가 아는 게 그렇습니다. 예. 네, 아마 뭐 위키피디아에 거기 나온 내용도 맞겠지만은 우리가 알았던 건 그 거짓이 밝혀졌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지금 동영상 한번 준비됐으면은 공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유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네, 그거를 키워가지고 그렇죠. 서류 공유도 눌러야 돼요. 서류 공유. 거기 왜 그랬죠? 네. Would you consider yourself pro-life, pro-choice, or neither? Pro-choice. Would you restrict it at any point? No. No. So all the way up until All the way birth. up. It's rough. Do you think now, watching this and from what you just said, do you still support abortions up to birth? No. I don't think I support it here. I think the person should have a choice to have an abortion or not. Wow, it's brutal. Does it change your mind at all? It really did. Yeah. So, abortion shouldn't be legal. It's your life, so it's your choice. And if you believe that that you don't want to have the baby, then it's your choice. So I'm pro-choice, I guess. I didn't realize that the baby was, doing that kind of stuff at such an early state. Does this change your mind at all about abortion? Yeah, I believe that's like murder right there. What I saw. My opinion is that it should be part of the woman's right to choose whether or not to abort her baby. One word, your thoughts on what you just saw. Inhumane or heinous, yeah. It does change my mind. Like a lot of people just say, oh, like abortion's okay, or it should be okay, but then I feel like a lot of us we're not really aware of what's the process of it and what's actually happening. Would you consider yourself pro-life, pro-choice, or neither? I would say pro-choice, definitely. I would consider myself. That was questionable. I didn't really realize. Yeah, that's how. A little more iffy for me. I don't know either way at the time. Okay. But definitely more controversial than my initial opinions. If the woman don't have the ability to be responsible for the child, it's maybe the best choice for her to do the abortion. Kind of agree with her. I think it's people's freedom to choose whether they should have the children. I think it's so unhuman, and it's changed my mind about abortion. Yeah, I changed my mind completely. And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abortion? I'm definitely all for it if it's choice. That changes my views. If I was pregnant, I would have to get an abortion. I don't know if it's changed my mind, but
it has. Because I don't think I would perform an abortion, honestly, watching these videos. Do you support aborting the child if it was in a case of incest? Yeah. I don't care what you're going through. Even if it's incest, don't abort the baby. In the times that we live in, we gotta understand sometimes people have difficulty being able to raise children. I guess now my perception's changed a little bit. I sort of had this idea that first trimester everything's just kind of getting there, and second trimester baby's formed, but to see that a baby had already been formed early on is quite difficult. 아, 오늘 네, 오늘 보신 자료들 굉장히 귀한 자료는 저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에 행사 게시판에 그 행사 밑에 꼭 그 첨부 파일로 같이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행사 게시판에 와서 6월 달 강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달 7월 10일, 7월 8일 두 번째 토요일 날 예정된 강의는 우리가 아까 강의 중 나왔던 돕스 재판 이후에 이제 그 낙태권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현 상황을 돌아보는 그 전윤성 미국 변호사께서 오셔서 현재 미국 상태 돕스 판결 이후에 미국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에 그렇게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박윤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성산생명연구소에 19쯤에 모여서 귀한 생명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맡겨준 사명자 오늘 이 귀한 강의를 듣고 사명을 맺힐 수 있는 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복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산생명연구소 25주년, 26주년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동안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하나님 우리 성산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한번 주시옵소서. 그 전임 소장님, 지금 현 소장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주변에서 정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원들이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했으며 수고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성종의 장대한 교수님 귀한 것의 생명운동에 앞장서 주시고 이 젊은 정말 그 뜨거운 피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합력해서 더 따라갈 수 있는 이 모두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기독교인사회 회원들도 이렇게 참석하여서 연구하고 모든 것들을 또 정말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의 문제에 밀려서 우리가 정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즘에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임받는 교우들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우리 운영위원들 특별히 있게 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이 운영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들어가는 말걸음도 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네, 강승훈 이 목사님. 영상을 보고 네,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네. 우리가 시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게 좋은 뭐 아주 훌륭한 요리를 해봐야 우리끼리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계하면서 저렇게 시도를 하면은 그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 프로라이프 빌더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예. 그렇게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저렇게 실제 영상을 보기 전과 보고 난 뒤가 네.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래서 나도 되고요. 또 우리 줌으로 해가지고 매주 한 20명들이 이제 주말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끼리만 보지 말고 아니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세미나에서에 벌써 이제 벌써 10개 동안 많은